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설에는 특히 한국 영화 신작들이 관객문에 나서는데요. 설 연휴 극장가 소식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13년 만에 돌아온 아바타 물의 길, 곧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0만이 넘게 되면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게 이제 처음 1,000만 관객 외화가 되는 거죠? 사실 작년에 범죄도시2가 네. 5월 중순에 개봉을 해서 1,200만 명을 넘게 기록을 하기는 했었죠. 예. 근데 그 이후로 다들 극장이 이제는 호황을 누리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름 대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사실상 거의 흥행에서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후로 한국 영화도 외화도 좀 주춤을 했었는데 이런 얼어붙은 극장가에 아바타라는 굉장한 대작이 개봉을 한 것이고 네. 역시 예상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흥행을 지금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현재 기준 961만 명을 기록을 했으니까 구정 연휴 동안 1,000만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아바타 1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3D 영화나 4D 이런 게 상당히 좀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신선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당한 흥행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비슷한 이유겠지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사실은 아바타 2를 못 봤어요. 아직 못 예. 보셨어요. 근데 사실 아바타 같은 영화의 흥행 이유라면 내용적인 면보다 역시 그런 비주얼적인 영상미. 성취 네. 그런 게 인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해 전 개봉해서 흥행했던 보헤미안 랩소디 때와 지금 좀 비슷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네. 이 아바타 물의 길 같은 경우 대부분의 관객이 특별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맥스나 돌비 애트모스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관을 순회하면서 반복 관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N차 관객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아, 그래요. 관객들의 총평을 보면 거의 수족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아, 듯한 그래요? 그런 기분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네. 것이 전반적인 평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아바타 1이 14년 전에 개봉을 했을 때 거의 이런 사이파이나 판타지 장르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극찬을 받을 정도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상용 테크놀로지나 이미지, 사운드에 있어서 거의 현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적 발전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아바타 1에서도 저는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꼭 봐야 될 것 네네, 같다는 모두의 생각이. 충격이었죠. 예. 아바타 2도 곧 저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는 우리 영화 두 편이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교서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액션 영화 유령인데 이 두 영화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교섭 같은 경우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샘물교회 선교다 피랍 사건을 극화한 영화인데요. 제작비가 17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대단한 대작이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죠. 그리고 영화사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이 한국 영화상 처음으로 여성 감독에 의한 블록버스터예요. 리틀 포레스트의 임술례 감독이 연출을 맡으셨고요. 네네. 황정민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임술례 감독님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작품으로 몇십 년 전에 사실 황정민 배우가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좀 의미 있는 재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황정민 배우와 현빈 배우가 각각 교섭 전문가 그리고 국정원 요원의 캐릭터를 맡아서 인주를 구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해외 로케이션을 했는데 그 사막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유령 같은 경우 독전을 연출했던 이혜영 감독님이 한 지금 4년 만에 오랜만에 들고 나온 작품인데요. 교섭이 황정민, 현빈을 중심으로 한다면 유령은 앙상블 영화예요. 박소담, 설경구, 박혜수, 서현우 배우 등이 출연을 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배경이 일정 감정기고 유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어떤 항일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총독부가 의심이 가는 5명의 인물을 외딴 호텔에다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탕 작전을 하는 그런 일종의 액션 영화 혹은 스릴러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스토리와 캐릭터가 약간 좀 산만하고 약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이 의상과 촬영만큼은 거의 한국 영화에서 제가 본 것 중 최고가 아닌가 싶을 그래요? 정도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많은 영화임은 분명한 거죠. 예. 저는 설 연휴에 뭘 봐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아바타도 봐야 되고 교섭도 봐야 되고 유령도 봐야 되고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 스페셜 부문에 초청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세계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줄 만한 화제작을 주로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길복순은 어떤 작품이죠?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2월 16일 날 개최가 됐는데 네네. 아직 공식 경쟁자들 다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길복순이 넷플릭스 영화고 워낙 화제작이다 보니 선 발표를 지금 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전도연 배우가 여기서 킬러로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설경구 배우가 청부살인 회사 대표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 예. 사실 이 두 배우가 이미 세 번째 만남이에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로맨스 영화에서 이제 커플로 나왔었고 생일이라는 작품에서 부부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영화 연출이 변성현 감독인데 전작의 킹메이커, 불안당 같은 이런 화제작이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사실 설경 배우와는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뭐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같이 협업을 즐기는 것 같죠. 그리고 영화의 조연으로는 구교환, 이손 배우 같은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대 요소가 좀 큰 작품입니다. 예. 노테르담 영화제에도 한국 영화가 대거 초청이 됐습니다. 소년들, 이 영화는 정지영 감독의 차기작이고 또 배구를 소재로 한 영화 일승, 신현식 감독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시기적으로는 로테르담이 베를린보다 먼저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네. 일단 소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어요.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삼리의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고 역시 설경구, 유준상, 허성태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네. 블랙머니 전작 블랙머니와는 좀 많이 다른 것이 이번에는 좀 감동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힘이 있는 영화면서도 감동 요소가 뒤에 후반에 있어서 뭐 여러 관객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일승이라는 영화는 아직 공개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보지 못한 상태인데 일단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작년 예.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후로 지금 첫 공개작이라 그런 것들이 영화제 입장에서는 좀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일승이라는 그 제목만 봐도 상당히 좀 감동적인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리운 원조 월드스타 고 강수연 씨의 유작 정의가 공개가 됐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SF, 그러니까 한국 SF 대작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좀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날짜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일단 부산행이나 반도 같은 이런 좀비 열풍을 가져온 영화를 만든 연상호 감독님의 감독. 예. 신작이고요. 이 영화가 이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고 SF 장르라서 이제 물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강수연 배우의 유작이 되었다는 점이죠. 사실 그렇죠. 한국 영화사의 가장 큰 기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강수연 배우가 뭐 최근에는 영화 활동을 거의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 작품으로 이제 복귀작으로 이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셔서 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그리고 영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강수연 배우의 마지막 연기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SF다 보니까 김현 그 배우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인공 배우가 훨씬 어린데 강수연 배우가 이제 딸로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공포 영화 매건이 북미 극장가에서 깜짝 흥행에 성공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뭐 이제 소우라든지 컨저링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영화 등을 연출한 제임스 완 감독이 이번 영화를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을 맡았고요. 정말 오랜만에 극장가가 영화들로 풍성한 시즌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근데 만약에 뭐 한국 영화나 아바타나 다 보셨다면 25일에 개봉하는 이 영화 매건이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역시 AI 로봇에 관한 영화예요. 근데 한 소녀가 AI 로봇을 선물로 받는데 그 인형이 저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임스 완 감독은 요즘에 연출보다 사실 제작으로 활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네. 제작사가 블루마우스라고 해서 공포 영화의 팬들이 다 좋아하셨을 만한 뭐 인비저블맨이라든지 해피데스데이라는 이런 아주 그 내실이 좋은 그런 공포 영화들을 만들어냈던 쟁쟁한 제작사입니다. 여러모로 완성도를 의심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호러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영화배우 윤정인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음악의 여왕이라는 이제 수식어로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 어떤 배우로 좀 기억을 하시나요? 저는 트로이카 1세대 배우로 기억을 안 할 수 없죠. 예, 그 예. 남정희 문희 씨와 함께. 그리고 전성기가 60년대, 70년대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하면 김수용 감독님과 같이 작업했던 영화들. 그러니까 예컨대 무진기행을 영화로 만든 안개나 뭐 야행 같은 이런 영화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뭐 일종의 모던 걸로 등장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도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작품으로 기억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90년대 이후로 연기를 쉬시다가 이 2010년에 시로 주연을 맡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컴백을 하셨죠. 그리고 이 영화가 당시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큰 한국 영화의 별이 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정희 씨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영화평론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설 연휴 극장가에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또 어떤 영화들이 개봉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